네, 추석 특집 금리 인하 시기 투자 전략 세워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ETF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국내 ETF 시장 규모가 16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을 하면서 상장 ETF 상품 수도 코스피 상장사 수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그 안에서 ETF가 또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자산운용 김찬영 ETF 사업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ETF 시장을 또 보기에 앞서서 그래도 경기에 대한 측면에서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가늠을 해봐야 할 테니까요. 글로벌 경기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ETF 시장 안에서도 침체냐, 연착륙이냐 좀 어디에 무게를 두고 또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그 경기 둔화에 대한 그 공포, 우려감들이 좀 과도하다 이렇게 네. 좀 그 판단이 되는 구간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것이 이제 침체성 금리 인하보다는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의 성격이 큰 만큼 네. 아무래도 이제 약간 둔화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침체로까지의 가능성은 뭐 50% 이하의 시나리오로 감안을 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우리가 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지점은 뭐 코로나 직전 금융위기라고 볼 수 있는 2008년 금융위기를 보더라도 2007년부터 시작했던 보험성 금리 인하가 처음에는 보험성 금리 인하였던 것이 결국은 침체성 금리 인하로 이제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네네. 너무 경계감을 또 늦추는 것도 또 바람직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금리 인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금리 인하일 것이다로 이제 무게를 두고 있기는 하나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경기 침체의 부분도 어쨌든 경계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런 경기 측면을 감안을 했을 때 이를 좀 해지할 수 있는 차원에 주목할 만한 ETF가 있을까요? 네, 뭐 어른들의 말씀을 항상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금 관련 ETF들 역시 그 꼭 네. 그 투자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침체로 간다고 한다면 더욱더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침체로 간다고 한다면 뭐 빅컷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이제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명목 금리는 당연히 이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질 금리도 동시에 또 급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 가격은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도 그 올해 상반기에 이제 금에 대한 매수를 좀 멈췄었는데 이걸 8월부터 다시 재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 관련된 이제 남은 하반기에는 이제 금 관련 상승 재료들이 하락 재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 관련해서는 항상 주목하셔야 된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도 또 경계를 하셔야 되는 측면은 이게 침체가 아니고 소프트 랜딩, 연착륙으로 간다고 한다면 최근에 금 가격이 이제 사상 최고치 1트라이언스당 2,580달러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요 선에서 굉장히 좀 긴 횡보를 보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 침체가 과도하지 않다고 한다면 금 가격은 이제 큰 상승을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체보다는 지금 둔화 가능성이 높으면 금 ETF 지금 들어가기 좀 늦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누구도 이제 자신 있게 경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지울 수 없다고 한다면 금 ETF가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없으시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금 ETF로 좀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둔화라면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긴 하나 우리가 침체에 대한 경계감을 놓아서는 안 되니까 그 침체 시 해지할 수 있는 또 ETF로 금 관련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금리 인하 시기에 또 대표 수혜를 볼 수 있는 자산 관련한 또 ETF도 좀 살펴본다면 리츠와 채권 등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관련 상품의 현재 수익률은 어떻고 앞으로의 이제 투자를 할 매력도 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뭐 명확한 것 같고요. 이제 금리 인하의 성격이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 경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이제 침체성 금리 인하라고 보통 판단을 하고 이게 일반적인데 보통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유동성을 이제 빠르게 공급하는 상황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이제 그 경기보다는 물가로 인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걸 과거 사례랑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는 뭐 1995년이나 98년 그리고 2019년 이런 경우에가 바로 지금과 아주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현재로서 또 지금 상황과 대입해서 판단해 봤을 때는
이제 부동산 리츠 이런 섹터들이나 혹은 헬스케어 앞서 이제 바이오 섹터도 좀 언급이 됐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유틸리티, IT, 통신 서비스 이런 순서로 좀 유망했던 과거의 이제 경험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의 상황들을 더 이제 겹쳐서 이제 잘 판단해 봤을 때는 이제 부동산 리츠 관련된 ETF들 혹은 또 이제 바이오나 헬스케어 관련된 ETF들 이런 ETF들은 또 투자를 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면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투자를 네.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츠 부동산 관련 ETF도 이제 쭉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오 ETF를 네.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네. 국내에서도 워낙 바이오 자체적으로 종목들도 시세를 보여줬었고 네. ETF도 역시 바이오 ETF에 대한 관심 또 상승률도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네. 금리 인하 수혜로 이제 바이오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요. 네. 바이오 ETF도 그 ETF 시장을 더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네, 그 바이오 헬스케어는 지금 여지껏 말씀드렸던 이제 금리 인하에 관련된 그 보험성 금리 인하의 이제 수혜 섹터로서만 언급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최근에 2023년과 올해 2024년이 뭐 AI, 뭐 챗GPT 이런 것들 테마가 계속 끌고 왔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바이오 특히 이제 GLP 이제 비만 치료제로 이제 저희는 많이 알려진 네. 이런 바이오 쪽의 이 테마로 또 이제 메가 트렌드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전문가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AI가 보통 또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한 직후에는 보통 주도주가 좀 바뀌는 편입니다. 그래서 AI 테마가 바이오 테마로 좀 바뀔 수 있는 만큼 또 이런 ETF들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단 한 가지 또 이제 염두에 두셔야 할 점은 이제 미국이나 전체 글로벌 시장, 특히 해외 시장에서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주식들이 경기 방어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질 때도 수익률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본다면 한국의 국내 주식의 바이오 종목들에 좀 집중한 투자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국내 바이오 종목들은 경기에 민감한 종목으로 좀 분류를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측면, 그래서 국내 경기가 꺾이는 순간에는 조금 이런 메가 트렌드에 관계없이도 좀 하락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놓고 좀 경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바이오 ETF는 사실 성장 섹터다 보니까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오히려 해외 바이오 ETF 쪽은 경기 방어 성격이다 네. 보니 이런 각각 다른 성격을 참고해서 네. 투자하실 때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바이오 ETF도 어쨌든 관심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바이오와 AI 네. 굉장히 이제 시속 게임이 있었단 말이죠. 반도체 네. 쪽이 워낙 부진했었는데 부진했던 반도체 ETF는 현재는 좀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 좀 식었다, 뜨거웠던 감이 이렇게 네.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번 주에 뭐 엔비디아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AI 테마 전체에 대한 수혜가 아니고 이제 개별의 수혜를 좀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I 반도체에 대한 게 뜨거웠다고 한다면 뭐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센터 이런 이제 저장 공간 네. 이런 데로 이제 계속 그 흐름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쫓아가서 투자하시기보다는 AI는 여전히 투자를 해야 될 메가 트렌드가 분명하기 때문에 좀 넓게 투자하는 테마의 ETF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이렇게 딱 찍어서 투자하시기보다는 AI 테마 전반에 투자하는 좀 넓은 투자 범위를 갖고 있는 ETF들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AI만 투자를 주로 하셨다고 하면 뭐 반은 AI 두시되 반은 또 헬스케어나 바이오로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저점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많이 빠져 있는 반도체 쪽? 네, 뭐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좀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저점에 이제 물타기라고 흔히 얘기하죠. 네. 이렇게 추가로 매수를 하시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빠져 있는 반도체 ETF에 대해서도 지금 저점 구간에서의 관심도 유효하고 하지만 이 반도체 ETF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에는 바이오 ETF도 함께 맞습니다. 가져가는 전략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아, 이 외에도 좀 주목할 만한 유망 ETF가 또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그 보험성 금리 인하 다음에 이제 주도주 교체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특히 이런 국면은 과거 사례를 지켜본다고 하면 뭐 주도 지역이나 뭐 테마가 전부 다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월가 전문가들 보시면 이제 테크에서 넌 테크주로 혹은 US에서 넌 US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미국과 AI 주도의 뭐 일편향적인 상승이었다고 하면 반대네요. 예, 이제 좀 다른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이제 테마나 지역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하우스에선 지켜봤을 때는 일본 주식에 대한 좀
좀 이제 좀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네.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서는 이 상황에서도 일본만큼은 금리 인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 일본이 뭐 30년 잃어버린 30년에서 이제 깨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네. 뭐 일본 전체 경기에 대한 이제 핑크빛 전망은 아닙니다만 일본의 이제 뭐 사무라이 세븐이라고 하죠. 이제 대표 기업들 뭐 도요타나 소니 잘 알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도쿄 일렉트론 같은 네. 이제 AI나 반도체 테마에서 지금 두드러지게 성장세를 갖고 있는 이런 일본의 대표 기업들 종목들은 앞으로도 이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고 계속 뭐 중장기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ETF들도 좀 이색적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주목을 해보시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엔화 강세 포인트를 둔 일본 주식 관련한 ETF라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어떤 ETF를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까지 일본 ETF들이 이제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나 토픽스 이렇게 대표 지수에 네. 그냥 단순히 투자하는 ETF가 있었는데 뭐 1, 2년 전에는 일본 반도체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ETF도 나왔고요. 최근에는 그 사무라이 세븐 7종목이 워낙 글로벌하게 핫하기 때문에 이 7종목에 모두 투자하는 이제 섹터, 그러니까 그 가장 뜨거웠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섹터를 집중해서 투자하는 일본 섹터 탑4라는 ETF들도 있거든요. M7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M7 대신 S7이죠. 사무라이 네. 7에 투자하는 ETF가 따로 이제 상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런 네. ETF를 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유망 업종 그리고 유망 ETF 안에서 또 일본 주식과 관련된 사무라이 세븐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최근에 이제 일본에 대한 움직임을 주목을 하면서 유망 ETF로 또 꼽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이제 우리 밸류업 지수, 밸류업 ETF 출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ETF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갖고 보는지, 그리고 투자에 대한 매력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로 시청자분들이 좀 기대를 안고 보시면 좋을까요? 네. 좀 상반기에는 너무 뜨거웠던 것 같고요. 최근에 한두 달은 잠깐 식었던, 특히 뭐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에 이제 국내 주식 관련돼서 조금 투자자분들은 이제 투심이 굉장히 좀 약해지고 엷어지면서 좀 주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밸류업 지수가 이번 달 말 9월 말에 발표가 되기로 이미 공식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ETF는 보통 이제 지수가 발표되면 보통 2달에서 석 달 정도 상장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에는 패스트 트랙으로 네. 9월 말에 지수가 발표되고 거의 뭐 10월 말 정도면 ETF가 상장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워낙 또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뭐 중장기적으로도 우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한국의 이제 유수의 자산운용들을 모두 그 밸류업 ETF를 이제 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밸류업 ETF가 나올 거기 때문에 뭐 국내 주식이 오히려 최근에 좀 하락이 그 밸류업 ETF가 나오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환경적인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네.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밸류업 지수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관련된 ETF들도 투자하는데 좀 고려를 더 해보시면 좋을 네.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ETF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그렇다면 지금 좀 흔들리는 힘들었던 시장에서 ETF 투자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그리고 또 유의할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타이밍을 잡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삼성전자만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차피 이제 주식이든 ETF든 이제 투자라는 것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거의 이제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네. 이미 이렇게 겸손함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게 주식이든 ETF든 상승하는 것이라고 확신이 있었다면 꾸준히 오히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점일 때 오히려 더 매수하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네. 그 종목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ETF로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보시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분기 유망하게 볼 수 있는 ETF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KB자산운용 김찬영 ETF 사업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